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6월 18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2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 전에도 몇 번 그랬던 적은 있지만, 어쨌든 좀 맥을 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볼 수가 있죠.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 약간, 시정별로 엇갈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우지수는 좀 약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을 지켰어요.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우리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재는 그거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코로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위험이 있다는 것과 또 대북 문제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지수 상승폭이 너무 커서 기술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조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 조정이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차례가 다가오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 대형주,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끄는 지수 상승 장세를 바로 기대하기에는 여건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과 같은 맥락으로 현재 오늘 펼쳐지기는 장세 맥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현재 시장을 진단을 하고 그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영 전략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경제 분야 기타 이슈 이런 것 등을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고 자, 시장 특징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을 맥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몇 가지를 짚어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같은 날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여태까지 그려왔듯 사실은 지수에 좀 민감한 분야가 IT 쪽입니다. 그런데 지수에 덜 민감한 쪽이 바이오 쪽이죠.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양진영의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지수에 민감한 IT, 특히 코스닥에 있는 IT 종목들이 비교적 강하고 바이오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이 모습은 매우 특이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뭘 의미하는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죠. 동진 세미캠,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같은 날 금 8%나 급등을 하면서 사실상 정고점을 갱신하는 신고가로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이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바로 동진 세미케입니다. 이 방송 뭐 현재 청취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 이 종목을 갖고 있을 겁니다. 동진 세미케. 자, 그리고 뭐 PSK보다도 뭡니까? 현재 유진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신고가를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자,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너무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무더기로 묻지마 이상 급등을 해서 한 번쯤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주들이죠.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중공업 우선주는 본주보다 주가가 10배나 높아요. 자,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꼭 짚어봐야 되는 특징적인 종목이 있는데, 앞에 동진세미캠은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이오 관련주 중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오늘 바이오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간 종목이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바로 그 ABL 바이오의 차트인데요. 이 종목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ABL 바이오를 한번 짚어보고요.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진테크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니까 분명 1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이유가 대체 뭐냐?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종목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 반대투자연구소에서는 채용 VIP 회원을 모집을 하죠.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특히 저한테 1대1로
정보 서비스나 또는 투자 조언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 나가고 있죠. 계좌번호 우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100만 원을 입금을 해주시고 현재 전화번호 010-2420-0553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밟아서 자, 현재 시장 이슈인데요. 현재 미국이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코로나가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부터 나왔던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3만 5천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 약간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IMF 목표에서 지금 코로나 충격이 생각보다 크다고 그래요. 뭐 사상 유례가 없는 정도의 충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년 2020년도 GDP 전망 기존에 많이 낮췄습니다. 마이너스 4% 정도로 작년 대비로 현재 GDP가 격감할 것이다 전망했는데 그 상 또 낮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증시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점을 한눈에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현재 1215원, 현재 약 이런 정도 약간 내려왔네요. 1214원 정도네요. WTI 가격은 0.4% 약간 내려왔습니다. 37.96달러. 근데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년 원유 수요가,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좀 예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평균 570만 배럴, 꽤 많이 늘어납니다. 한 반 정도는 회복되는 것 같네요. 거의 한 60% 정도는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스닥 선물 일본 증시는 약합니다. 자,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죠. 현재 외국인과 기관 또, 이 동시에 거래소 유가증권이죠.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쌍끌이 형태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며 선물만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하는 그런 정도라는 것이고요. 자, 보고 계신 화면에 위아래 두 개의 차트는 위에는 WTI 차트고요. 밑에는 환율 차트인데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거북한 것은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조그만 일봉 차트가 코스피 선물 차트 틱 차트입니다. 틱 차트가 현재 개장 초 중반에 쭉 내려갔다가 지금은 약간 안정되면서 우상향 방향으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자, 베이시스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에서 현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정 분위기가 완연한 그런 상태다는 점을 베이시스가 현재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떤 지수로 봤을 땐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제롬 파월 의장이 역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 회복까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경기 부양과 관련된 대책, 특히 확장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 상태죠. 그 연장선상에서 채권 배수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현재 트리플 B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리플 B 이상으로 확대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 현재 ETF 상장 채권 지수 ETF입니다. 그거 외에 현재 직접 유통시장까지 현재 들어가서 중간 신용급 아마 더블 B까지는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더블 B 현재 수준의 이런 채권까지 매입할 소지가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매수한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MMF가 5,600도나 된다고 그래요. MMF, 마니 머켓 펀드죠. 마니 머켓 펀드, 단기 자금입니다. 5,600조. 사상 최대치예요. 1년 새 1,200조, 1조 달러 정도가 늘었다고 하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갈 데가 없이 계속해서 그 부동자금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주식은 매수할 수 있는 대기 자금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바로 그 힘 때문에 이렇게 경기는 나쁜데 주가는 올라오는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배경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4월 말 현재 부동자금 규모가 145조, 아마 지금쯤 150조가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예탁금은 어제부로 48조 원이 넘어갔죠. 금년도 20조가 더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금년도로 또 현재 금년 일반 개인들이 35조 원 정도를 이미 주식을 매수한 상태에서 예탁금은 또 20조가 더 늘었거든요. 합계 56조가 증시에 들어왔는데 또 앞으로 50조가 더 들어올 테라는 거죠. 예, 그래도 웬만하면 주가가 안 밀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특징을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정강 후약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 장중의 내림세가 멈춰지고 잘 버팁니다. 그건 유동성의 힘이죠. 투자 심리도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수 조정 장세일 때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유리한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약간 다른 것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IT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뭐 현재 올릭스, 브릿지바이오, 코미팜, 메지온, HLB 이런 종목들, CGN까지, 젠백스, 유명한 종목들이죠. 파미세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지금 센 종목들은 바이오 중에 아까 얘기했던 ABL 바이오, 또 얼마 전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몇몇 종목만 강하지 전체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 및 그리고 좀 뭡니까?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현재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모텍이나 또 KH바텍이 아주 유망하죠. KH바텍 그리고 MC넥스도 아마 괜찮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피에서 보게 되면 현재 그 뭡니까? LG 이노텍이 그런 종류죠. 현재 그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 전기도 그렇죠. 아주 견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만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현재 노트 20이죠.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폴드 2가 2개월 후 현재 지금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언팩은 공개한다는 뜻이죠. 언팩 행사를 한다고, 온라인 언팩 행사를 한다는 거,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갤럭시 노트 20. 그것과 관련돼서 미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와 관련돼서 액트로 이런 종목들도 처음에 많이 빠졌는데,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가장 무난한 종목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잘 모르겠으면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뭔가 초점을 맞추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것저것 헤매지 말고 그냥 삼성전기 하나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보면 동진세미케 이게 제3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1탄 EUV 극자외선 노광계 제1탄은 SNS제 이게는 진작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2탄은 FST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제2탄이고요. 동진세미캠이 3탄이니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했던 것이 벌써 한 달 넘었던 거, 한 두 달 가까이 됩니다. 동진세미캠 지금도 매수 보입니다. 지금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4탄이 있어요. 제4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4탄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신 분들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가급적이면 VIP 회원에 가입을 하셔서 그 종목을 좀 받아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 뭐 그렇게 IT 종목들이 현재 나름대로 바이오보다 더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상당히 큰 특징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특정 바이오, 제넥신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제넥신, 에이빌 바이오, 또 셀리보리도 조금 뭐 괜찮죠. 에클론이 상당히 좋아요. 알테오젠,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죠.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 업체들이 대부분 플랫폼 업체이거나 또는 치료제 및 백신 업체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약물, 특히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효능을 증진시키는 것, 그런 기술을 갖다가 또는 현재 약물 또는 현재 뭐 치료제에 대한 편의성을 늘려주는 그런 기술을 현재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 플랫폼과 관련된 업체들이 무더기로 현재 급등하더라. 그냥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뭐예요? 주사 제형. 그러니까 정맥주사를 피하 자기가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피하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 모든 신약에 다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다 하는 것 때문에 알테오전이 그 기술 수출도 어마어마하게 했죠. 1조, 2조 뭐 이런 그런 조 단위로 했고요. 그래서 뜬 것이란 말이죠. 이런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것이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신약과 관련돼서의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쪽 플랫폼 쪽에 더 유력한 쪽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거와 관련돼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주목하자 하는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MC나 SC 같은 경우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하 주사제형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반도체 소재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뭡니까? 우선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 특히 거래소 쪽에 상당히 많아요. 우선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종목들입니다. 현재 뭐 웬만한 우선주 다 같이 무차별로 묻지마 형태로 아나 우선주, SK 우선주 이게 몇 번 올라간 겁니다. 한양증권 우선주 난리가 났어요. 참 문제네요. 이런 식으로 묻지마 급등지가 나가는 것은 시장 전체를 봤을 때에도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투기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 뭡니까 그 LNG선을 수주하면서 자체가 이제 급등을 한 바 있었고요. 삼성중공업이 본주가 뜨니까 그 유명한 우선주 중에 주가가 가장 높은 본주보다 주가가 3배 높았던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 우선주였고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급등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우선주들이 자극을 받아서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데 역시 그렇게 되는 배경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 종목 장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도 상당히 화려하게 여기저기서 펼쳐졌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우선주들이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것은 종목 시세의 말기에 나타나는 사실은 병폐적 현상입니다. 묻지마 현상이 바로 그것이고 벌써 오늘도 수십 개의 종목이 무더기 상한가 치러보러 봤을 때 거의 상주권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실제 관계 당국에서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뜻도 분명히 하고 있어서 더욱더 그 위험은 가중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런 시세에 우리가 눈길 하나 보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투자 경력이 35년, 1987년도부터 했거든요. 33년 됐네요. 제 나이가 올해 61세입니다. 제 35년을 갖고 온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류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추구했던 분들 중에 성공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즉, 자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시세 변동성이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종목을 해서 어쩌다 성공할 수 있지만 매번 성공하지 못하고 또 그런 것에 탐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세에 중독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페인되기 쉽다는 거죠. 폐가 방식을 넘어서 스스로 페인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빠찡꾸러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번 그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부를 만들 수는 없다.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쩌다 한번 즐기는 정도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마치 도박에 빠진 반사처럼
그냥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러한 류의 종목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들 종목은 가급적 이해를 안 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종목을, 이들 부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 뭐, 오늘 주인공 두 종목을 말씀드린다, 했죠. 자, 이들 종목입니다. 일단 ABL 바이오 차트를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이렇게 급등을 해요. ABL 바이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기반 신생혈관 억제 항체. 이건 신생혈관이라는 것은 암세포 혈관입니다. 암세포 혈관을 억제하는 항체를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런 치료제 갖고 있다는 거. 파킨슨병 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을 파이프라인으로 있고요. ADC는 약물과 항체를 결합된 그런 새로운 그 개념의 그런 치료제. 이것도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그런 것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다양합니다. 업체가 갖고 있는 게. 그 기술력도 상당 수준에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항체입니다. 면역세포와 암세포의 동시에 그 항체가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면역세포의 기능은 증진시키고 암세포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효과를 두 배로 늘리고 안정성을 더 높이는 이제 그 치료의 약효를 더 늘리는 그러한 기술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 기술이 이중항체 기술. 이중항체 하면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 인정받고 있는 ABL 바이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플랫폼 기술, 요새는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약물의 기능, 약효나, 아까 얘기했던 현재, 뭡니까, 주사할 때 편의성, 복용할 때 편의성, 옛날 매일 먹던 것을 갖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먹는 정도 줄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기술을 전반적으로 플랫폼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플랫폼 기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업계에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플랫폼 기술 중요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ABL 바이오는 관련해서 5건의 유력 플랫폼 기술을 이미 확보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중항체와 관련된, 그리고 ADC, 약물과 항체가 결합된 치료 기술, ADC와 관련된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은 뇌질환 이중항체로 혈내 장벽이라고 해요. BBB. 혈내에는, 한데 우리 뇌 속에는, 현재 혈관에 상당히 두꺼운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입하더라도 그 약물이 그 혈관을 뚫고 들어가서 전달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중항체를 통하게 되면 그 약물을 효과적으로 그 혈관을 뚫고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약물 전달 기술, 혈내 장벽을 뚫고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중항체, 또 ADC와 관련되어 있죠. ADC, 약물, 현재 합성신약이라고 하는 매우 강한 약물을 정확한 목표치를 정해서 특히 현재 그 혈내 장벽, 두꺼운 혈내 장벽을 뚫고 현재 그 질환 부위에 그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약들이 효과를 내지 못했던 측면도 상당히 많다는 그 기술을 ABL 바이오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죠. 근데 실적은 뭐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술력 하나만큼은 인정된다는 거고요. 근데 플랫폼 업체가 최근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어쨌든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는 한미약품입니다. 사실 한미약품이 요새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목해봐야 돼요. 우리 내곡캠 바이오 많이 떴죠. 셀리버리는 양리물질 전달 기술 그 자체로 상당히 유명한 업체고요. 에클론도 상당히 다양한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알테오전 아까 말씀드린 그 피하 주사 제형 그것과 관련돼서 그들 등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덤으로 이들 종목도 한 번은 구경을 좀 해보는 한번 맛을 좀 보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 잠깐 유진테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뚱한 화면이 나와서 제가 해보고 있는데요.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 꽤 많이 올라오고 있죠. 사실은 유진테크 같은 그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반도체 방망용 증착 장비, 방망용 증착 장비인데 이걸
어려운 용어로 쓰면 ST 타입, LP는 로 프레셔라는 뜻입니다. 로 프레셔 저압, 로 프레셔 저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압 증착 장비, 저압 증착 장비인데요. 요거 주로 방망록에 쓰이는 증착 장비. 증착 장비의 대명사는 원익 IPS도 있고 테스트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진테크는 약간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 방망록 아까 얘기했던 X타입 현재 뭡니까 LPCBD라고 하죠. LPCBD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원자층 증착 장비 ALD까지 같이 섭렵하고 있습니다. 몇몇 업체들이 원자층 증착 장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방방용 증착 장비 쪽으로 국내 이 업체가 거의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반도체 업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작년 실적이 안 좋았고 했듯이 작년부터 실적이 안 좋아졌고요. 특히 금년 1분기 실적은 거의 어닝 쇼크, 간신히 적자만 면하는 수준으로 급감을 했다는 거죠. 원래 분기당 작게는 50억 내지 적당하게 많게는 100억까지 영업이익을 내놓은 업체입니다. 근데 지난 분기 1분기는 3억 원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온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인 것이죠. 삼성전자 반도체 8조 투자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고요. 미세와 경쟁을 한다는 거죠. 반도체, D램 및 낸드 쪽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업체가 아주 재밌는 우량한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유진 머티리얼스라고 있어요. 반도체 가스 쪽입니다. 오늘 솔브레인 쓰죠. 솔브레인 및 SK 머티리얼스가 특히 SK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에 품목에 해당되는 불화수소를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떴던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머티리얼스가 반도체 가스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부각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때부터, 금년 상반기의 실적은 나쁘지만 상반기 때부터, 하반기 때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EPS 금년 실적이 조금 만회가 되면서, 그렇다 치더라도 EPS가 1,000원입니다. 그러면 PER이 거의 25배니까 결코 싸지가 않죠. IT 기업 치고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내년이 중요한데, 내년에는 가파르게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죠. 아마 영업이익이 500억 넘어갈 것 같은데,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4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0억 정도 됐을 때는 EPS가 한 1,500원, 잘하면 2,000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래도 PER이 싼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약간 독보성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SNS텍이나 또는 현재 FST나 동기세미감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ITM 반도체 이런 종목도 유망하고요. 테스트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진공장비 쪽에 LT 베큐 같은 종목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레이저 마킹 쪽도 봐야 되고요. 또 현재 화학물질 중앙 전송장치인 STI 같은 종목도 눈에 들어오고요. 상당히 그 대상이 많은데 우리는 AD테크가 있단 말이에요. AD테크 조금 다른 관점이죠. 어쨌든 그렇게 현재 유진테크가 이런 정도 각광받을 정도라면 다른 쪽에 있는 종목도 각광받을 수 있는 수순이 온다는 점. 꼭 유진테크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왕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진 세미켄 이게 3탄이라면 EUV 3탄이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EUV 4탄을 우리가 초점 맞춰서 공략을 좀 별로 안 올랐거든요. 공략을 미리 해보는 것이 어떻게 되냐.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정보를 받으셔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시장 상황이 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거나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약간은 지수의 방향성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결코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보다 건강한 탄력적인 지수 상승 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기대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약간의 맛을 보여줬듯이 IT 종목들이 시세의 주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들 자체가 또 실적도 좋고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되는 믿음직한 종목들입니다. 그런 데 초점 맞춰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방송 중에 내용이 호감을 갖고 계신 분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현재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